오늘은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과 함께 대담 진행합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궁입니다. 예. 날이 무척 더운데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예, 날이 덥네요. 예,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그간의 소회 먼저 전해주시죠. 예,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취임 후 저는 우리 학생들은 소중하다, 특별하다, 그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전남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준비한 정책을 펼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도민 여러분들, 우리 교직원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큰 차질 없이 교육정책이 지금 잘 이렇게 실시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전번 6월 7일 날 이렇게 전체 학교 전면 등교했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순조롭게 이렇게 전면 등교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좀 폭증해서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을 지키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난 3년간 또 전남 교육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어떤 성과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점은 아쉽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교육감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교육 활동의 본질을 침해하는 그 낡은 관행, 구습, 그리고 관료적이며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복지 확대, 그리고 교실 수업 혁신, 미래교육 기반 조성, 그리고 민관화 거버넌스 구축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교육복지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그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보,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모든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그리고 그 통학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듀택시라든지 등등등 교육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저는 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의 문제를 복지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육 복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에 노력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실 수업의 혁신, 그리고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입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자율적인 학습 공동체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장려하고 지원한다든지, 또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중한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이관한다든지 또는 감축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수업 혁신을 위한 연수라든지 등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진로 진학의 문제가 또 학부모님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진로와 진학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교육 기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도 합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미래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누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관련 교사들의 연수라든지 미래형 통합학교라든지 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원격수 플랫폼 마련이라든지 이를 통한 디지털
학습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일에 주력해 왔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학교와 교육청은 지역사회 마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치체제를 마련하는데 정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교육 참여위원회라든지 등등 다양한 거버넌스와 협력과 지원 체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속에서 학교가 마을로, 마을이 학교로 그런 차원에서 마을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쉬움도 물론 있었죠. 제일 아쉬웠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라든지 격차 문제가 역시 전남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예. 그 문제라든지 또는 아주 다양한 나름대로 이렇게 혁신적인 교육 정책이 코로나19가 1년 반 지속되면서 그것이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코로나19로 인한 아쉬움은 전남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 6월 7일 15개월 만에 전남에서 처음으로 전면 등교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이 전국 최초인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면 등교 추진,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 원격 수업 질을 아무리 높인다고 하더라도 교실 수업을 결코 대신할 수 없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 원격 수업을 하고 이제 등교가 제한되고 그에 따른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습 격차 문제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 전면 등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당시, 그러니까 6월 7일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아시다시피 전남이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예. 또 학생 확진자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학교 내 감염은 3월 1일부터 6월 초까지 보니까 단 3명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10% 이상 이렇게 10% 이상 백신 접종자 비율이 높았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도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해서 방역 당국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것 같은데요. 6월 7일 날 선제적으로 877개 전남 모든 학교 이 전면 등교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대여섯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었지만 3, 4일 후에는 전체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4차 대유행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면 이 등교 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남도가 이렇게 전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안전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서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정서도 중요한데, 이렇게 4차 대유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죠. 지금 1년 반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아이들 심리 정서 면에 있어서 좀 우려 신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청소년 상담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이게 정신적인 면,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담 요청 건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무려 70% 늘어났다 그래요. 힘들다라고 하는 그 신호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우울함 또는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증 이게 이제 블루.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예, 예. 그게 좀 심화되면 이제 분노, 레드. 코로나 레드. 네. 그러다 이게 포기, 좌절로 가는 이렇게 이른바 코로나 블랙으로 가는.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어쨌든 학교에 등교를 해도 마스크 쓰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면 접촉, 신체 활동, 체육 활동에도 많은 힘든 점이 제한이 많죠.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상에만 이제 몰두하고 그래서 사회성 함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 담임 선생님, 전문 상담 선생님 들이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국립나주병원 그가 이제 정신과 전문이거든요. 예. 거기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신건강 방문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학교는 직접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또래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야외 체험학습이라든지 또는 1박 2일, 2박 3일 야영 수련 활동도 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 정서, 심리 이것 때문에 사실 보니까 이 학교 폭력도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요. 그렇습니다. 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그게 이제 분노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좌절, 포기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이 문제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력 저하 못지않게 한 중요한 문제로 지금 삼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대처 방안들이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전남 교육의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나아갈지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이른바 뉴노멀 사회가 이렇게 도래했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표준.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교육 면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교육이 이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제는 학생들이 교실이 아닌 곳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어색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익숙해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에 맞춰서 이제 에듀테크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말 그대로 에듀케이션, 그 교육 플러스 테크놀로지, 에듀테크. 이제 교육의 IT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AI 튜터라 그래가지고 AI 선생님 또는 AI 가정교사라고 합니다. AI 선생님이 AI를 통해서 맞춤형, 개별 맞춤형 수업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식교육은 AI가. 그리고 학교는 이렇게 학습을 기획하고 심리, 정서, 그 진로, 상담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학교와 교사 역할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AI 튜터를 이용하는 이렇게 AI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아마 3년 후에는 전면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학교와 교사 역할 변화도 같이 동반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는 그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뭐 디지털 문해력이라 해가지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잘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 우리 선생님은 또 그에 대한 이렇게 연수가 좀 필요하고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교실이라든지 또는 AI가 가능한 학습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등등 그런 대비 준비를 또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AI가 가져올 교육 면에서 크나큰 변화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지금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고 예. 우리 전남교육청을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AI 그리고 또 에듀테크로 인한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남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정한 교육 복지는 기초학력 책임 교육에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기초학력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교육부 발표도 그렇고 저희들 자체 조사 결과도 그렇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학력 저하 현상 그리고 상위권과 하위권과 격차가 좀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제 걱정하고 계셔요.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은 일단 초등학교 1, 2학년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그 배움의 초기 단계에서 이제 기초학력이 이제 부진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뭘 해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고요. 예. 이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은 이제 학습 부진 나아가서는 심리 정서적인 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학교 부적응으로까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부터 기초학력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만 이렇게 전담해서 지도하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실시를 했어요. 네. 이분들은 담임 맞지 않고 이 아이들만 지도를 해요. 1대1로. 현재 48명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급당 정원도 1, 2학년 정원은요. 예.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어요. 그래야지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좀 더 지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 2학년 이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2월 달 그리고 3월 초에 이렇게 이제 문해력, 수해력 이렇게 연수를 또 60시간씩 받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정도는 적어도 국가가 우리 교육청이 보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아이가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기초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학교 부적응 나아가서 어떤 사회에 있어서 크나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도 실시하고 또 초등 저학년 학급당 정원도 25명으로 5명 줄이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과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뭐 교육감님들뿐만 아니라 뭐 수십 년 동안 예. 중요한 문제로 삼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뚜렷한 성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기초학력의 문제는 이제 학습 문제, 교과 지도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돼요. 이게 기초학력 부진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아요. 예. 뭐 가정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 그렇죠. 또 신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래서 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초학력 문제를 이 복지의 측면, 인권의 측면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 속에서 이제 지원과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습 지원과 함께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복지 부분을 좀 확충하고 정서적 치유라든지 심리적 지원 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2019년 그리고 20년 이렇게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실시하고 나름대로 전남에서 적어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기초학력을 잡자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좀 확산됨에 따라서 올해 3월달 해봤더니 그 기초학력에서도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말하기, 읽기, 쓰기 말하기, 세마기 이렇게 그 사마리스라 그럽니다. 부분에서 이렇게 상당 부분 개선된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성과는 더욱더 확대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성과로 더욱더 커지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사회창에서는 지금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과의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2명의 서울 아이들이 전남에 유학 와서 배우고 또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월부터는 2기 농산어촌 유학이 출발한다고 하던데요. 이 농산어촌 유학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농산어촌 유학은 대도시, 현재는 서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남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로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학 와서 희망하는 전남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6개월 이상 다니면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1기가 시작됐어요. 서울 아이들 82명이 전남의 10개 시군 20개 학교에 전학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두 가지인데요. 예. 가족이 이렇게 내려와서 다 함께? 가족 체류용. 예. 이제 다 함께는 아니고 되게 보니까 엄마, 할머니, 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3분의 2가 그렇고 3분의 1은 홈스테이 형식으로 농가에서 거주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예. 사실 좀 자랑을 좀 하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영국 BBC에도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세계적인 공영방송 아니겠어요? 예. BBC 월드 뉴스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원격 수업을 선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 유학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시도하고 있다. 이건 대단히 혁신적인 정책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겠네요. 그 일본의 유력 일간지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아사히 신문에서 이렇게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산어촌 유학에 대해서 취재하고 싶다 해서 화순군 이서면에 있는 화순초등학교 이서분교 거기에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재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1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2기는 이제 9월 1일 이제 시작하는데요. 보니까 1기 6개월간 이제 생활하고 학교 다녔던 아이의 거의 70%가 연장을 신청을 했어요. 아, 정말입니까? 예.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로 서울에서 한 130명 정도 서울 그리고 광주하고 경기도 약간 명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장 신청하는 아이들 70여 명, 추가 신청하는 아이들까지 해서 거의 200여 명이 농산어촌 유학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일기 거의 뭐 2배가 넘죠. 그렇다면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거네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주 아이들을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좋습니까? 했더니 일단 날마다 학교 가니 좋다. 마음껏 뛰어놀아서 좋다. 좋아하는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다. 좋은 자연 환경에서 친구들과 아주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에서 좋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좋았어요. 근데 학부모님들 걱정은 이렇게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수업하고 방과 활동하고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워낙 이렇게 농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학원이 없어서 예. 교과 면에 있어서 혹시 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소 우려는 있어도 그거에 비해 만족도가 훨씬 높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또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주거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조성하신다고요? 예. 제 1기 때 원래 처음에 이제 120명이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최종적으로 80명만 이렇게 전학을 왔습니다. 40명이 포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주거 환경 때문이었어요. 일단 신청한 아이와 이제 엄마가 자기가 다닐 학교 그리고 거주하게 될 집을 사전에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나서 40명이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기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저희들이 이에 대비해서 유학마을에 대한 공모를 받았어요. 예.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쨌든 인구도 늘어나고 마을과 지역사회의 활력 그리고 농산물 교류도 이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예. 적극적으로 유학마을 조성 사업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아이들이 거주할 그런 주택들을 발굴하고 또한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휴일날 이런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리고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집 임대료도 이렇게 지원하겠다 등등등 해서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시고 최종적으로 10개 유학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기 때는 주거 문제 때문에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120명 중에 이렇게 포기했던 분들이 전부 다 주거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하셨던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군요. 농산어촌 유학마을의 반응과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농산어촌 유학 2기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1기는 서울시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실시했고요. 2기는 좀 더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라든지 타 지역도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타 지역에서는 2차에 신청한 숫자는 별로 되질 않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또 2차 모집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1일부터 2기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이제 1기, 2기가 성공하게 되면은 이후에는 아마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장려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 그리고 이 마을에 엄청난 활력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홍보가 더 많이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저출생 문제가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적은 작은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전남이 인구 절벽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남의 877개 학교 중에서 학생 수 30명 이하의 학교가 185개나 됩니다. 학생 수 10명 이하의 학교도 57개 교나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작은 학교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1:1 맞춤형 개별 교육이 가능하고요. 또 소집단 협력 학습도 가능하고 또 다양한 특색 있는 교육 활동도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 예.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면은 한 반에 이제 한 학년에 뭐 5명 내외 예, 한 학년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전남에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거의 10년 동안 예. 그 대여섯 명 학생들하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렇겠네요. 관계를 맺고 배려하고 하는 사회성 측면에서 많은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학생 수가 적다 보면 뭐 다양한 소집단 협력 학습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그런 수업이 어렵고 또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한 학급에서 즉 한 교실에서 2개 학년이 공부하는 이른바 복식학급이라든지 네. 또는 그 순회교사, 순회하는 교사 또는 비전공 교사가 가르치는 상치교사 등등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교육과정 운영도 어렵고 결국은 이렇게 기초학력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학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면 단위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1대1 학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좋지만 아무래도 작은 학교가 사회성이나 교육 과정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있는데 예. 그 이제 미래 학교와 관련해서 이제 학교를 스마트화한다든지 학교 공간을 혁신한다든지 그걸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너무 적은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처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일단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그렇죠.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반, 미래 교육 여건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하는 것이 대단히 열악해지는 그런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런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통합 운영 학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떤 내용이고 또 추진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 기존에 이제 통폐합을 했어요. 근데 통폐합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 A면에 있는 초등학교, B면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를 합쳐서 한 학교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된 학교, 그래서 폐교가 된 학교가 있는 지역은 상당히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한 면에 작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교로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중학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이수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미래형 학교로 제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학생 수가 이렇게 통합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전공 교사들도 이제 많이 배치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농어촌의 작은 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자연스럽게 그냥 본교가 분교로, 분교가 결국은 학교 문을 닫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운영학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전남의 많은 학교가 이런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폐교가 됐습니다. 이러한 폐교를 지역민에게 다시 돌려준다고요? 예. 지난 1970년 이후 지금까지 833개 학교가 폐교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거의 700여 개 학교가 이제 매각 처리됐고 현재 138개 교를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임대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6개 정도 됩니다.
네, 폐교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흉물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학교가 만들어질 때 지역민들이 정말 땅을 내고 돈을 내고 직접 이렇게 일을 해서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아이를 학교 보내고 인지를 양성을 했는데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이제 폐교되니까 그것을 민간에게 막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그래가지고 그 돈도 다 교육청 수입으로 네. 하니까 엄청난 불만 네. 네,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방침을 이제 대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절대 민간에게 팔거나 위탁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관리 중인 폐교는 이렇게 경관도 유지하고 시설도 잘 관리해서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학교를 잘 유지 관리 보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존하는 일도 마을에 이렇게 맡기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폐교를 살리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4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됐고요. 예. 2025년까지는 일단 경관이 좋고 좀 주민들의 의지가 분명한 30개 학교 정도는 예.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학교가 이제 예. 30개 학교 정도는 더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예,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평가조사에서 26개월째 전국 1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과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어쨌든 학생 중심, 교실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펴겠다. 소중하고 정말 특별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그 제 교육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이제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이 아주 역동적이고 이런 변화 시대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교육가족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지난 3년간 큰 대가 없이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정말 전남교육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전남교육이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